한국인처럼 인종차별 심하고 이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에 왜 갑니까? 지금 한 말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수 있나요? 도대체 당신이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한 무리가 식사를 하는 도중 언쟁이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레아우라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살고 있는 켈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뒤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현재 저는 워싱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의 법무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면 수십 개의 모니터에 끊임없이 흐르는 글로벌 뉴스와 주식 시세를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국제거래 계약과 해외 투자 관련 법률 검토입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정말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 해외 기업들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률을 찾아 적용하는 일이 때로는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도 묘미가 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복잡한 법률 조항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때로는 정말 흥미진진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약서 하나하나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물론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제대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으면 기업 간 거래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해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를 운전하는 선장처럼 언제나 깨어있고 주의 깊게 일해야 하죠. 가끔은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럴 때면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관련 법규와 판례를 뒤지며 해결책을 찾아요. 그리고 이를 기가 막히게 법적으로 해결해낼 때 그 짜릿한 쾌감이란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제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이에요. 당연히 한국과 관련된 일이죠. 최근에 우리 팀에 새로 합류한 동료 변호사가 있어요. 그와 함께 식사를 먹으러 갔다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동료가 갑자기 한국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괴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기려 했는데 그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도 아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며 헛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맞다. 제가 왜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처음부터 한국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 한국 사랑의 불씨는 우연히 시작됐고 점점 더 크게 타오르게 됐답니다. 지금 회사에 입사하고 줄곧 워싱턴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해오다가 2022년에 갑자기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심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아시아보다는 영어가 잘 통할 테고 또 어릴 때부터 동화책에서 보던 아름다운 성과, 광장들이 있는 유럽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던 저에게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지? 음식은 입에 맞을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등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에 불평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한국의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낯설었어요.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긴장된 마음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공항의 시설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발령 소식을 접하고 난 뒤부터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왔지만 실제로 보니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빠른 입국 심사대, 심지어 로봇 안내원까지 마치 미래의 공항에 온 것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한국에 와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두 분이었어요. 바로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변호사 두 분이 저를 마중 나와 주신 거였죠. 김민규 변호사와 정시아 변호사께서 바쁜 와중에도 감사하게도 저를 픽업해주러 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겨주시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 불안과 긴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직도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켈리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김민규 변호사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시아 변호사님은 제 짐을 도와주시며 비행기 타느라 힘드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죠. 그 순간 느껴진 따뜻한 배려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두 분의 도움 덕분에 편하게 숙소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곳곳에 보이는 고궁의 고풍스러운 모습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제가 근무하게 될 한국지사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해 있었고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도 같은 상암동에 있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확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했던 제 모습이 창피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달달한 라떼,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맛있는 한식, 퇴근 후 즐기는 치맥,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을 행복으로 물들였죠. 특히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의 도움이 한국 생활을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할 때에는 동료끼리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직장 문화로 여겨졌어요. 서로 간의 거리감이 있었달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성과주의가 강하다 보니 팀보다는 개인의 성과를 중시함에 따라 팀원들끼리도 많은 대화나 공유를 하지 않게 되죠. 반면 한국은 오히려 개인보다 팀을 중시하는 문화더라고요. 이런 문화 차이를 처음 겪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 점심은 꼭 같이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문화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면서 함께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전 한국의 팀 문화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서로에게 부족한 능력을 팀원들이 채워주는 경험을 하다 보니 어떤 어려운 업무를 하더라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팀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져 마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인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일 겁니다.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의 많은 곳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 어딜 가더라도 서로 배려해주는 문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대해주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과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말과 거기에 느껴지는 마음 그 자체로 황홀한 감정이 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아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이런 감정이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시아 씨, 이 따뜻한 감정,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물었죠. 시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아마도 정일 거예요, 켈리 씨.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정이에요. 정이라는 게 말로 설명하기에 참 복잡한 감정인데 실제로 한번 느껴보면 이런 거구나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러니 제가 어찌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2년 동안 근무를 마치고 올해 초에 다시 미국 본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의 일부를 한국에 두고 오는 것 같았죠. 원래 고향을 떠나 타국에 가서 살면 향수병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미국에 돌아오고 얼마간은 참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공원에서 조깅하던 그 상쾌함이 그립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누던 웃음소리가 그립고 퇴근 후 치맥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팀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업무 방식이 아닌 다시 혼자 알아서 뭐든 해야 하는 미국 직장 생활이 뭔가 외롭고 힘이 나질 않더군요. 한국에서는 퇴근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보며 스트레스 푸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할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시아 씨와는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법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의를 하기도 하면서 미국 생활에 천천히 적응을 해갔습니다. 시아 씨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제가 아직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본사 법무팀으로 중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변호사 한 명이 파견 근무를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통 본사에서 지사로 파견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저희 회사도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중국 현지 변호사를 직접 불러 미국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 관련 업무를 맡아줄 사람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중국인 변호사도 미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팀에 쯔하오라는 이름의 중국인 변호사가 들어와 함께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쯔하오는 중국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저와 겹치는 업무가 없어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어요.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쓸 일도 없었죠. 하지만 점점 쯔하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그의 전화통화 태도 때문이었죠. 쯔하오가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저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주변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전화 태도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을 해도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왜 내 일하는데 간섭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지켜줘야 하는 매너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업무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 일에만 집중을 하며 지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결국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쯔하오 변호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맴돌며 이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법무팀 변호사들이 모두 뉴욕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차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박 3일 일정으로 뉴욕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죠.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한국에서의 추억에 잠겼어요. 그때 동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첫날 일정을 마치고 팀원들과 함께 호텔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팀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팀워크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가슴이 뛰었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문화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팀의 올리버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제 CNN에서 한국 야구팀 치어리더 댄스를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엄청난 유행이라던데 맞나요? 올리버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그가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올리버. 그 춤을 삐끼삐끼 댄스라고 불러요. 한국에 있을 때 직접 야구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흥겨웠죠. 올리버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와, 정말요? 나중에 한국에 가면 꼭 야구장에 가서 그 응원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그의 열정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꼭 가보세요, 올리버.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열정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무르익어 갔어요. 그때 갑자기 쯔하오가 끼어들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는 나라예요. 차라리 중국에 오세요. 순간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올리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국은 정말 멋져 보이던데. 쯔하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차별이 정말 심해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심하다고요. 한국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쯔하오를 쳐다봤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러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태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태국인들 입국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태국인들은 한국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모르셨어요? 그의 거만한 표정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쯔하오 변호사님,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쯔하오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제가 왜 그런 형편없는 나라에 가겠어요?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나라인데 한국인들은 이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웃들하고 다투는 건 일상이고 층간소음이라는 핑계로 이웃 주민들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해요.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하도 무섭게 겁을 주다 보니 한국으로 여행 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 모르시나 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쯔하오 변호사님,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제가 2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태국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78%가 태국인이라는 사실은 왜 말을 안 하시죠? 그들이 한국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중국 불법 체류자 문제도 현재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건 태국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쯔하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그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백인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제 친구 미쉐는 흑인 여성이지만 그녀가 말하길 한국처럼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나라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쯔하오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올리버와 다른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쯔하오 변호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 본사에 복귀하면 꼭 상부에 보고해 짚고 넘어갈 거라고 말했어요. 올리버도 이 말에 동의를 표했죠. 우리가 변호사잖아요. 이런 차별적 언행을 근거 없이 한다는 건 직업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쯔하오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했어요.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로 돌아갔어요. 자리에 남은 동료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직장 문화는 어떤지, 생활하기에 미국보다 어떤 점이 편한지 등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퇴근 후 시아 씨와 민규 씨,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던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점점 아까 흥분했던 마음도 가라앉게 되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역시 전 한국 직장 생활이 체질에 더 맞는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죠. 내일 있을 컨퍼런스 자료를 살펴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시아 씨의 얼굴이 떠 있었죠.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딱 좋은 타이밍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켈리 씨. 지금 괜찮으세요? 시아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시아 씨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마침 한국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리움을 시아 씨도 느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한국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 법률 자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떠올랐죠. 그러다 문득 저녁 시간에 있었던 쯔하오 변호사와의 설전이 떠올랐어요. 고민 끝에 저는 시아 씨에게 그 일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시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어요. 시아 씨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중국 정부나 언론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독재 정권의 정말 큰 문제점이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거죠. 우리 한국에 대해 제대로 말해줘서 고마워요, 켈리 씨. 시아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시아 씨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켈리 씨,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렇게 시아 씨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이 갑자기 더 아름답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망원시장에서 떡볶이를 파시는 김씨 아주머니의 호탕한 웃음, 서울의 야경을 보며 치맥을 즐기던 한강공원, 모든 생각을 잠시 잊게 만드는 고요하고 아름다움을 품고 있던 도봉산의 망월사, 그리고 한국에서 정을 나눠주던 동료들 모두가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휴가를 내어 한국에 가봐야겠어. 그렇게 마음먹으니 설렘이 밀려왔어요. 머지않은 시기에 꼭 한국에 가서 또 다른 추억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쯔하오 변호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컨퍼런스를 마치고 본사에 복귀한 뒤 저는 팀장님께 뉴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했어요.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 변호사로서 인종차별적 발언과 허위사실을 언급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쯔하오 변호사는 중국 지사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3개월 감봉과 함께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는 것도 포함되었죠. 이번 징계를 계기로 쯔하오 변호사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으로 휴가를 가면 최대한 많은 곳들을 둘러보고 싶은데 혹시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는 켈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라는 시간이 켈리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 사연을 읽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느꼈던 정이란 게 참 사연자의 말처럼 설명하기에 어려운 감정이라는 것에 공감이 되더군요. 느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처음 사연 받고 쭉 읽으면서 중국인 변호사라는 양반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폄훼하는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 소름이 확 끼치면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인 변호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켈리님께 한국인의 한 명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사연자에게 칭찬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릴게요.